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권 이야기했어요. 자, 기권을 분류하는 가장 큰 중요한 기준 뭐였어? 기준. 그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민주 혼자 수업을 들었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그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의해서 층이 몇 가지 층으로 나누어요? 4가지. 그래. 그러면 한 개는 뭐야? 첫 번째, 제일 아래층이 대륙권. 그 다음이 성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그 다음이 열권. 이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권은 어디예요? 어디? 열권. 열권은 80km에서부터 1000km까지니까 열권이 제일 넓죠. 대신 공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층은 어디예요? 공기가 가장 많은 곳. 대륙권. 고맙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권을 했는데, 자, 지구에서 그러면 왜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복사평형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필기할 시간 주니까 설명 들으세요. 자, 그러면 복사평형 할 때 복사가 잘 안 돼? 이제 시작한 거야? 아니죠? 복사평형이라는 거는 복사가 있어야 되잖아. 저 복사가 카피일까? 복사 빙 철콩 빙 철콩 복사 카피야? 아니잖아. 여러분들 저 복사를 들어봤잖아. 뭐의 복사라는 의미야? 무슨 의미일까요? 열이 전달되는 방법. 여러분들 참고로 보면 열의 전달, 열 전달을 하는 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 있어? 전도. 전도는 어떤 상태에서 되죠? 접촉한 상태에서.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류. 이게 우리가 대류권과 중간권에서 온도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대류 현상을 말하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복사였습니다. 전도는 어떤 물질이 직접 닿아서 열이 차근차근 이동하는 거. 그래서 주로 우리가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었고, 대류는 온도 차에 의해서 열을 가진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대류였죠. 근데 복사는 우리가 책을 전달해 주는 걸로 비교를 하면, 복사는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다? 선생님이 저 뒤에 건우한테 이 책을 전달해 줄 때 복사는 어떻게 전달해 줘? 던져서. 그렇다는 말은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열이 직접 간다. 책이 열이라면 열을 직접 보내는 거야. 근데 전도는 쌤이 유나한테 주고 장현이한테 주고 장현이가 건우한테 건네는 거. 차근차근 열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대류는 쌤이 책을 들고 직접 가서 주는 거. 그죠? 근데 복사는 던지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매질, 중간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열의 이동 방법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복사평형이라는 말은 열을 전달하는데 그게 평형을 이룬다라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고등과정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앞에 펼쳐줄게요. 뭐냐 하면, 자, 어떤 물체, 자, 여러분들 다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얘기해? 너네 온도 안 가지고 있어? 보통 체온. 체자가 무슨 체야? 몸체. 그러니까 내 몸의 온도가 36.5도가 평균적인 온도죠. 그죠? 그러면 나는 36.5도에 해당하는 열을 방출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나보다 온도가 훨씬 낮은 20도짜리 요 책상이 있어. 그럼 나는 어때?
36.5도니까 따뜻하고 얘는 20도니까 차가우니까 내가 만지면 나는 차갑다고 느끼고 얘는 따뜻하다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열을 방출하는데 얘는 열을 방출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36.5도만큼 열을 방출하고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열을 방출하지 않나요? 어때?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비례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얘는 20도라는 말은, 책상이 20도라는 말은 20도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선생님이 36.5도니까 36.5도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내 에너지가 책상 에너지보다 높으니까 만지면 처음엔 차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 차가운 게 별로 안 느껴지지. 이건 뭐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열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책상을 만졌으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됐을까요? 열 에너지가? 전도. 접촉한 상태니까 전도의 형태로 전달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앞으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흑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박명수가 머리에 막 바르는 흑체 아니고 그건 바깥 채자죠. 이 흑체는 뭘까? 흑이 무슨 글자일 것 같아요? 검을 흑, 체는 몸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검정물체란 뜻이죠. 근데 왜 특별히 블랙바디라는 이 흑체라는 걸 이야기하냐면 이 흑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이라는 말은 왜 이상적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전기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2학년 때 전기 배울 때 전기를 딱 에너지를 가했을 때 우리는 전등에서 빛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빛만 방출되지 않고 뭐가 방출이 되지? 열이 방출되지. 그러니까 내가 100의 에너지를 줬을 때 전기 에너지 100을 써서 빛 에너지 100이 아니고 빛 에너지가 한 85 되고 열 에너지가 15 되면 저 전등은 효율이 얼마가 돼요? 100에 대해서 85만 빛을 내니까 85%의 효율을 가지죠. 맞아. 그지? 그런데 이 흑체라는 물체는 뭐냐면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모두 같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가 흑체라면 에너지를 100을 주면 이 아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몽땅 다 흡수해. 그러고 다시 방출해야 되는 상황에는 꼼치지 않고 어떻게 100을 몽땅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흡수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무슨 말이냐면 100% 흡수하고 100% 방출을 하니까 얘는 어떤 애들? 효율이 100%인 아이를 우리가 이상적인 흑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전기기구도 100% 효율을 자랑하는 애들이 없죠. 맞잖아. 그지? 그래서 흑체는 아주 이상적인 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조금 어려운 수식을 해도 돼? 이해할 수 있겠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 흑체라는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여기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쪽에 하자. 에너지는 비례한다. 물체의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천체 파트 할 때 배우게 되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서 원래 E는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해서 시그마가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상수를 굳이 안 적고 우리가 그냥 비례식으로 적어도 되잖아.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이 T는 뭘까? 절대 온도. 화씨, 섭씨 온도 아니고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움직임이 0인
상태를 우리가 절대온도 0켈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온도는 마이너스 값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지구에서 우리가 모든 생명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강물이 흐르고 풍화 침식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저 높은 데 있는 누구에게서 와? 누구에게서 와요? 우리의 에너지는? 누구? 태양. 맞지? 태양 에너지에서 와요. 지구에 있는 대부분.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 2학년 초반에 화산, 지진 이런 거. 그런 건 어디에서 오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런 걸 제외한 거의 지구상의 99.9%는 태양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근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올 때 그 우주 공간에 물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 우리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있는 비행사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정거장에 있으면 중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렇다는 말은 거기에 공기, 중력이 가해진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지. 우주는 밀도가 아주 낮거든. 근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이 돼. 그러면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도달이 된 걸까? 어떤 형태로? 태양의 입자들이 직접 우리한테 오기도 하지. 태양풍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지만 그건 일부고 태양에서 오는 거대한 에너지는 지구로 바로 쏴지죠. 그게 어떤 형태야? 이 세 개 중에서. 복사 형태 맞습니다. 복사 형태.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구의 복사 에너지. 자, 복사 에너지 하면, 자, 우리 지구의 에너지원은 대부분은 뭐다? 누구 에너지다?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그러면 지구의 에너지 대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구한테 에너지를 태양이 주지. 그러면 지구가 에너지를 받지. 그럼 지구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에너지를 줘야 되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흑체라는 이야기를 한 건 태양도 지구도 에너지를 100% 주고 100% 받는다. 100% 흡수하면 100% 내보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주에서 우리가 천문 파트에서 하는 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효율이 100%인 흑체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조금 이따가 필기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 태양이 내보내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지구는 태양 복사를 받아서 지구의 온도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태양의 표면 온도는 몇 켈빈 정도 됩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270, 280 얼마 이렇게 하지만 약 우리가 300 켈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배 차이 나요? 에너지가 20배 차이 나죠. 근데 온도의 몇 제곱이라고 했어요? 4제곱이죠. 그러면 20배의 4제곱이면 2의 4제곱이 몇 배야? 16배. 거기에 10의 4제곱이니까 16만 배. 태양이 내보낸 에너지가 별로 없네? 근데 저건 단위 면적에서 내보내는 거고 태양은 지구의 반지름의 109배거든. 그러면 109배의 제곱을 해야지. 표면적이니까. 그지? 그러면 만약에 109배 안 하고 100배의 제곱이면 그것도 10,000배잖아.
그럼 16만 배의 10,000배 정도가 태양이 내보낸 에너지니까 지구가 보잘것없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태양은 노란색 별, 온도가 그나마 낮은 쪽이지만 그래도 에너지가 큰 아이야. 왜 우리는 태양이 대단하지만 우리 그거 했잖아. OBAFGKM. 그지? 청색별이 제일 온도가 높고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황색이잖아. 그러면 우리한테는 태양이 어마어마한 아이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 태양은 대단한 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서도 태양계는 옆불대기에 있는 구석탱이에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했잖아. 그죠? 기억나? 은하수리 할 때. 기억나죠? 나는 기억이 나네.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높아.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내보내냐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보라색이 파장이 제일 짧다고 했죠.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보라색보다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때 컵 살균하는 거, 파란색 빛이 보이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색의 바깥쪽. 뭐다? 얘들은 자외복사. 자외선의 아주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거고, 지구는 온도가 너무 낮잖아.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빨의 바깥쪽, 빨간색의 바깥쪽이니까 파장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복사일까요? 빨간색 바깥쪽. 그렇지, 적외 복사. 그러면 얘는 파장이 짧고 얘는 파장이 길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얘를 단파 복사, 파장이 짧은 단파 복사, 지구는 파장이 기니까 길장해서 장파 복사, 이런 말도 썼었는데 요즘에는 단파 복사, 장파 복사라고 굳이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복사에서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말이 길어졌지만 지구의 복사 평형은 표 하나만 그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보세요. 지구의 복사 평형을 볼게. 여러분들아, 평형, 힘의 평형 우리 배웠잖아. 힘의 평형은 합력이 얼마야? 합력이 평형을 이뤘으면 힘의 합력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복사 평형이라는 말도 합력은 얼마?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무슨 합이 0이 돼야 돼? 들어온 것과 내보내는 거의 합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아직.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쌤이 그림을 그려볼게. 이거 뭐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도 없지만 크게 그려볼게요. 이쯤에서 할까? 자, 이걸 쌤이 왜 이렇게 그렸냐면, 아하, 이게 조금 더, 한 칸 더 그리자. 아이고. 자, 여기 위에는 마감을 하진 않을게요. 여기가 뭐냐면 우주니까 뭐야? 지구 대기 바깥쪽. 자, 여기는 지구의 대기. 여기를 지표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했어? 태양에서 온다고 했지. 자, 그러면 태양 입장에서는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100%라고 얘기하면 태양이 에너지를 주니까 태양 입장에서 내보내는 거잖아. 내보내는 건 마이너스, 받는 건 플러스. 맞지?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플러스, 쓰면 지출은 마이너스로 쓰잖아. 맞죠? 그러니까
태양이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근데 대기에서 반사되고 지표에서 반사되어서 되돌아오는 값이 3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서는 100을 내보냈는데 30 돌려받았으니까 합이 얼마예요? 합이 마이너스 70이죠. 맞아? 근데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지구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태양이 보낸 100 중에 30이 되돌아갔으니까 지구는 얼마 받았어? 70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서 대기가 20을 받고 지표가 50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기 입장에선 플러스 20, 지표 입장에선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흡수했으면 방출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구에서는 50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50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주 입장에서는 50을 받았죠. 대기가 20을 흡수했으니까 얼마를 내보내겠어? 20을 내보냅니다. 어디로? 우주로. 그러면 우주가 받아들이는 게 20이죠. 그러면 우주로 들어온 에너지가 플러스 70이고 대기에서 나간 에너지가 마이너스 20, 지표에서 나간 에너지가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평형이 이루어지는지. 여기가 태양 복사고요. 선생님 파란색으로 적은 게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자,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봐봐.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 마이너스 70 플러스 20, 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50 하면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얼마예요? 얼마? 0.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평형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자, 지구 복사 에너지 플러스 7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합하면 얼마? 0. 지구 복사 평형 이루어졌습니까? 자, 우주에서 볼까? 우주에서 보면 마이너스 70 플러스 70 합치면 0. 대기에서 플러스 20 마이너스 합치면 0. 지표에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하면 0. 그래서 지구의 어떤 공간에서도 복사 평형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중등 과정에서 배워. 근데 고등에 가면 태양이 100을 내보냈는데 막 여기 있는 숫자들이 막 119, 130 뭐 얼마, 160 얼마까지 올라가요. 아니 준 게 100인데 왜 이렇게 높아져? 그게 뭐겠어? 내가 흡수하고 방출했는데 쟤가 내 걸 흡수해서 다시 내한테 또 주고, 그럼 나는 흡수한 게 또 많아졌으니까 더 많이 방출하고. 그치만 어쨌든 합은 얼마가 된다? 0.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그러면 자, 대기와 지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대기와 지표를 합하면 뭐가 돼? 지구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흡수한 에너지가 70%지.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예요? 방출한 에너지가 또한 70%죠. 그래서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안 이룬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 왜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서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태양이 내보낸 게 100% 전체였다는 이야기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복사 평형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내면 숫자를 막 복잡하게 적어주고 대기에 네모 하나가 있어서 이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우주는 우주대로, 대기는 대기대로, 지표는 지표대로 복사평형을 이룬다고 알려준 거거든. 그러면 대기에 어떤 네모 블랭크가 있다면 대기로 화살표가 들어오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겠죠. 대기에서부터 우주든 지표든 나가는 화살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것들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0. 그러면 그 0이 나올 수 있게 숫자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구하면 그 블랭크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요까지 필기를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온실 효과를 이야기를 해보자. 얘들아, 여러분들 막 겨울에 꽃 피어 있는 온실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저기, 구덕인가? 그쪽에 가면, 구덕이 이런 거 아니고, 구덕이라는, 구덕 운동장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구덕이라는 그 동네에 가면 꽃마을이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에도 화원이 있거든. 근데 겨울에도 들어가면 따뜻하잖아. 그러면 온실이라는 거는 따뜻해진다라는 거니까 온실 효과는 따뜻해지는 효과다, 맞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앞에서 복사 평형을 이야기했는데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와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를 비교해 볼게. 똑같은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표입니다. 자, 얘는 대기가 없으니까 태양에서 에너지를 주면, 태양에서 에너지를 100을 주면 지표에서 에너지를 100을 내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 대기가 없는 상태에도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기가 없을 때에도 복사평형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중간에 대기가 있어. 여기가 지구의 대기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대기가 있어도 태양이 에너지를 줍니다. 그럼 지표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는 플러스 100이 되겠죠. 자, 봐봐. 잘 봐봐. 태양이 에너지를 100 줬으니까 지구는 얼마를 내보내야 돼? 얼마를 내보내야 돼? 100을 받았으면 100을 내보내야 되죠. 자, 선생님 앞에서는 반사가 30 된다면서요. 그거를 제외하고 들어온 양을 100으로 했을 때야. 되겠지? 잘 봐. 앞에 봐. 태양에서 100을 받았으면 지구는 얼마를 내보낸다? 100을 내보낸다. 그죠? 자, 지구에서 100을 내보냈어요. 복사평형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대기라는 애가 지구가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방출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흡수가 되지 않은 양은 나가는데 대기가 흡수한 걸 다시 지표로 보내주니까 지표는 플러스 알파가 생겼죠. 선생님,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맨날 생기면 지구의 온도가 맨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왜냐면 플러스 알파를 받아서 알파를 받은 만큼을 다시 내보내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거든. 근데 얘보다 받은 게 많잖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복사 평형에 도달한 온도가 높아집니다. 되겠어? 그러면 자, 대기가 있을 때도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복사평형은 이루어집니다. 대신 이 둘을 가지고 평형에 도달한 평형 온도를 비교하면
이쪽과 이쪽을 비교했을 때 평형 온도는 대기가 있을 때가 더 높습니다. 지구가 처음에 탄생해서 온도가 낮았거든. 근데 지구에 대기가 형성되고 하면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점점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 도달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딱 적당한 한 17도 정도로 평균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한 거 다시 내보내주는 것 때문에 복사 평형 온도가 어떻게 돼? 평형 온도가 상승을 하죠. 그럼 상승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상승이 되냐? 아니지. 일정한 양에서 또 주고받는 게 같아져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온실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를 구성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였어? 제일 많은 거 78%를 해당하는 게 질소,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아르곤,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있었죠. 이 대기 중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흡수하는 아이들을 대기 중에 있는 우리가 이걸 온실 효과라고 했으니까 대기로 인한 온실 효과잖아. 그래서 이 대기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화학식 배웠지 않았죠? 아직 화학 반응 법칙 아직 다 안 했지? 2학년 때 화학 반응식 배웠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배웠죠? 그래서 온실 기체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주요 온실 기체입니다. 적어줄까? 적어줘야 돼.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근데 이 중에서 온실 기체의 역할이 가장 큰 애가 누굴까? 우리 뭐 때문에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구? 이산화탄소.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몇 퍼센트라고 했어? 0.03%라고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바뀔 때 우리는 온실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온실효과에 이어서 지구온난화. 자, 온실효과는 얘들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좋은 거죠. 대기가 없을 때는 온도가 낮아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지구에 대기가 형성되면서 온실효과에 의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온도를 형성했다고 했죠. 그럼 온실효과는 좋은 거네. 근데 온실효과가 안 좋아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 지금 우리가 온난화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온난화는 뭐냐면 온실 기체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증가하면 지구의 뭐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야? 온실 기체가 증가했대. 그러면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대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지구온난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800년대 후반. 뭐?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얘들아, 산업혁명이, 자, 사회 시간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어떤 혁명이었어요? 이 1차 산업혁명, 뭐의 발명이었을까? 얘들아, 1800년대니까 무슨 사회였을 것 같아? 그때도 막 이렇게 첨단 AI 시대였을까? 그럼 무슨 시대였을까? 1800년대니까 6.25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는 농사 짓고 살았지. 왜? 태윤이, 장현이, 뭐 즐거워. 나도 같이 즐겁장. 혼난다. 자, 처음에 우리가 현대 사회처럼 이렇지 않았겠죠. 그럼 옛날에는 다 뭘 해서 먹고 살았어? 농사를 지었지. 농경사회였죠. 아주 오랫동안. 근데 산업혁명에는 뭐가 발명이 되었냐면,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됩니다. 얘들아, 설국열차 봤니? 안 봤지? 보면 안 돼. 설국열차는 너네 청소년 관람 불가야. 왜? 잔인하거든. 뭐 이상한 내용이 없는데 잔인해. 온 지구가 얼어붙었는데 그 열차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다른 곳은 다 얼어붙어서 사람들이 내리면 살 수가 없어. 그게 설국이야. 눈나라. 근데 열차가 돌아다니거든. 근데 이 열차에도 칸에 따라서 1등 칸, 뭐 2등 칸, 3등 칸, 꼬리칸 하면 1등 칸에는 막 부자들이 파티하면서 원래 시대와 똑같이 살아. 근데 밑으로 갈수록 식량이 부족해지겠지. 왜냐하면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열차가 멈추면 다 죽잖아. 그러면 증기기관차, 우리 옛날에 기차하면 뿌뿌 이렇게 하는 거, 그 뿌뿌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증기가 삐삐 하고 나가는 소리거든. 그럼 증기가 나간다는 거는 뜨거운 김이 나간다는 거니까 뭘 해야 돼? 물을 끓여야지.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해?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조그만 어린이들, 왜냐하면 그 집어넣는 데가 되게 조그맣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 못 들어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조그만 아이들을 넣어서 석탄을 막 넣게 하거든.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 왜 혁명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원래 농경사회에서는 끽 해봐야 수레 하면 어떻게 해? 옆집에 갖다 줄 수 있지. 자, 근데 저기 한양에 시험 치러 간대. 그래서 아버지가 시험 치러 갔어. 안 돌아오지. 왜? 걸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장원급제를 했어. 그럼 조금 빨리 와. 왜? 말 타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차, 뭐야? 말이 끄는 차, 마차지. 그럼 마차 정도면 옆 동네에 짐을 갖다 줄 수 있지. 그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증기기관차가 있으면 양도 대빵 많아지지. 근데 먼 지역까지 수송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첫 단계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된 거와 온난화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 아까 그 증기기관차에 증기 뿌뿌 하려면 물을 끓여야 된다고 했죠. 그죠? 물을 끓이면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일으켜서 기차가 갈 수 있거든. 그러면 끓일 때 뭘 썼겠어, 옛날에는? 이 증기기관차를 돌리기 위해서 석탄을 연소를 시켰어요.
연소 반응을 시켰어. 연소가 뭔지 알지? 연소의 3요소 뭐 있어? 첫 번째는 탈물질. 두 번째는 산소. 그치? 산소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탈물질도 있고 산소가 있는데 지금 연소가 안 일어나는 건 뭐에 도달하지 못해서? 발화점. 뭐야? 불이 시작되는 온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 그래서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불이 꺼지잖아. 연소 아니고 소화. 그지? 불 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 나는데 담요를 덮는 거는 무슨 말이야? 탈 거를 공급하는 거야? 아니지.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겠다는 얘기고, 물을 뿌리는 거는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야.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로. 이해돼? 그런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석탄이 뭐냐면 탄소가 돌이 된 거야. 식물이 옛날 고생대 때부터 엄청 많은 식물들이, 특히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들이 매몰이 됩니다. 선생님 키만 한 2m 이런 고사리들이 한꺼번에 매몰이 돼. 그럼 식물체를 구성하는 여러 원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뭐만 남냐면 C, 탄소만 남아요. 그러면 탄소만 남아서 얘네들이 뭐가 돼? 돌이 돼. 그래서 탄소가 돌이 된 거, 그게 석탄이야. 그러면 연소를 하려면 아까 뭐랑 반응한다 했어? 산소와 반응한다 했죠. 석탄,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니까 CO2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겠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온실 기체에서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면 지표로 되돌리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산업혁명 이후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과학자들이 경고를 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구가 따뜻해진다?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거야. 그게 지구온난화야. 워밍.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지구가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뜨거워지는데? 이래서 핫팅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 핫하다 못해 이제 지구가 들끓고 있는 거야. 지금은 지구 보일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 들끓고 있다. 그래서 원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캘리포니아나 호주나 이런 데 산불이 나면 원래 산불이 나고 꺼져야 되는데 온도가 높고 건조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산불이 꺼지질 않아. 그죠? 작년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이 진화가 안 되죠. 건조하거든, 대기가. 온도가 높은 상태이고. 이해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수증기는 왜요? 수증기는 항상 대기 중에 있잖아. 그래서 그 양이 급증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러진 않거든. 그래서 온도의 그 양의 변화가 많아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온실 효과가 과해져서 온난화가 일어나면 온난화로 인한 현상이 생겨.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첫 번째,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해서 높아지겠죠. 상승해서 높아지니까, 자, 이거 두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수면 높이가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해수면 높이가 상승한 이유를 적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빙하가 녹은 거 맞잖아. 근데 왜 틀릴까? 생각해봐. 컵에 얼음을 가득 담고 남는 빈 공간에
컵이 넘칠 듯 말 듯 물을 부었어요. 시간이 지났어. 얼음이 어떻게 되겠어? 녹지. 얼음이 녹으면 컵에 물이 넘쳐? 얼음 녹으면 컵에 물이 넘쳐, 안 넘쳐? 안 넘치지. 근데 왜 바다에 있는 빙하는 녹았는데 해수면이 높아져? 얼음이 부피가 더 큰데. 그래서 선생님이 빙하 할 때, 우리가 빙하는 베개너의 대륙 이동할 때 빙하가 육지에 있는 빙하였죠. 그죠? 근데 바다에는 북극해, 남극해 이런 데 빙하 있잖아. 걔네들은 암만 녹아도 똑같아. 원래라면. 근데 육지에 있는 빙하가 뜨거워지니까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어디로 흘러들겠어? 바다로 흘러들지. 그럼 바다에 물이 양이 많아지니까 높아지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1학년 때 뭘 배웠냐? 열평형 다음에 뭐가 나와? 바이메탈, 열팽층. 해수도 유체잖아요. 부피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말은 바닷물도 따뜻해졌다는 얘기거든.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 열팽창을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는 건 뭐다? 육지의 빙하가 융해되어서 녹아서 유입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해수의 뭐가 일어난다? 열팽창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지의 면적이 감소하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육지 면적이 감소하고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뭐야? 우리 북극곰이 막 울잖아. 살 홀쭉하게 빠지고 살 데가 없어서.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71쪽 한번 보세요. 자, 사실은 71쪽 가기 전에 70쪽을 먼저 보면 좋은데 70쪽에 보시면 자료 더하기라고 해서 밑에 나오죠. 70쪽. 자, 보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가운데 요소가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생기니까 자, 노란색 네모 보면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뜨거워지니까 증발을 많이 하겠죠. 증발 많이 하면 대기의 수증기가 증가한다 했죠. 아까 수증기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일 많은 양이 수증기이긴 하니까. 수증기가 많아지면 열 흡수량이 많아지니까 다시 온난화가 가속화되죠. 그죠? 자, 지구온난화가 생기니까 따뜻해져서 빙하가 줄어들어. 빙하가 줄어든 거는 뭐해? 얘들아, 우리 스키 탈 때 겨울에, 여름에는 태양빛을 직접 받으니까 타는데 겨울에는 스키만 탔는데도 얼굴 시꺼매지잖아. 왜 그래? 눈. 무슨 색이야? 흰색.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반사한 빛에 타는 거거든. 그럼 빙하, 얼음이 반사를 해줘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30% 반사해 나가는 것 중에 일부가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이었잖아. 근데 빙하가 녹으면 그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럼 또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자,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어요.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 때 높아요? 낮을 때 높아요? 낮을 때. 시험 쳤지? 그러니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용해도가 감소해서 대기로 막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높아져. 그러면 온난화가 또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든 세계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서 줄여나가야지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71쪽에 복사 평형 실험하기는 별표를 10,000개를 해도 모자라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반드시 꼭 나오게 됩니다.
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 왜 검은색의 알루미늄 컵을 했을까요? 아까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한다면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죠. 그래서 실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검정색. 은박지로 둘러쌌다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빛을 다 반사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 자, 그러면 적외선 가열 장치. 이거는 실제 지구에서 보면 이 적외선 가열 장치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해요? 태양. 그러면 검정색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변화한다는 건 누구의 온도가 변화하는 것과 같을까? 지구의 표면 온도가 변화하는 것과 같죠. 자,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 A 구간에서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이거 왜 올라가는지 알아? 자,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얘들아,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 그치, 에너지를 흡수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쌤 뭐라 했어요? 여기에 흑체 얘기할 때 모든 물체는 자기 온도에서의 열을 방출한다고 했죠. 근데 똑같아. 자, 우리 집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 근데 우리 집에 맨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 엄마 백값. 나도 많이 쓰고 싶다. 너네 학원비. 맞지? 너네가 먹는 식비.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엄마가 벌어오는 플러스가 그것도 거의 고정적인데 보너스가 팍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집의 수입이 확 늘어나지. 그러면 그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쓰는 걸 안 써? 많이 벌었으니까 안 써? 그렇지 않잖아. 온도가 증가한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방출하는 에너지량보다 많다, 적다? 많다. 그냥 에너지를 열을 흡수해서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뭐라고? 흡수하는 열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적고, 즉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왜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적어줬냐면, 얘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도 어떻게 돼? 많아지지.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봐봐. B 구간은 온도가 어때요? 일정해졌죠. 이게 뭘 얘기해? 복사 평형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아, 이봐봐. 전등의 열의 세기를 변화시켰어, 안 변화시켰어? 변화시키지 않았어, 여기서. 전등은 켜놓고 계속 있었거든. 그러면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지. 온도가 왜 똑같아져? 안 그래? 그죠? 원래는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낮았겠지. 에너지를 조금 방출했어. 근데 알루미늄 컵에 전등을 비춰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 근데 얘가 주는 에너지는 100으로 똑같은데 처음에 나는 10을 내보냈으니까 90만큼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얘가 똑같이 100을 주는데 나는 이제 20을 방출할 수 있게 됐어. 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해돼? 근데 또 열을 계속 주니까 내가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30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렇지만 나머지 70만큼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 얘가 100을 줬는데 내가 온도가 올라가서 나도 100을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지. 그러면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복사 평형에 도달한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겼지만 온도가 끝없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지 이해돼?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이 온실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면 내가 흡수해서 방출하고 하다 보면 복사 평형에 도달해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건 뭐 때문에? 온실 기체가 자꾸 많아지니까 우리가 흡수하는 양이 자꾸 많아져서 그래서 방출한 양도 많아지니까 평균 되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얘들아, 알루미늄 컵의 종류가 똑같고 전등의 세기가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는 거리가 가깝고 하나는 거리가 멀어. 밑에 3번 문제처럼 10cm, 20cm. 자, 그러면 얘들아,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가 가까운 게 높을까? 먼 게 낮을까? 전등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똑같잖아. 그러면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는 어떻다? 같다. 그러면 가까울 때와 멀 때 차이는 뭘까? 가까우면 복사 평형에 빨리 도달한다. 이해돼? 이게 끓는 점에 도달할 때 물의 양이 적고 라면 1개 끓이는 양과 라면 5개 끓이는 양 하면 똑같은 냄비에 똑같이 가스레인지 불을 켰지만 1개의 물이 빨리 끓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가까이 있어서 얘는 반대로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똑같이 1개를 끓이는데 가까이 있는 애는 가스레인지 불 세기를 2로 한 거고 멀리 있는 애는 가스레인지 불을 1로 한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애는 뭐 200도씨에서 끓어 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달하는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는 동일한데 가까우면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복사 평형에 빨리 도달하는 거야. 그럼 멀면 평형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해돼?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고 너네가 문제를 먼저 숙제로 풀어오고 나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뒤에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 계속 틀리게 될 거야.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게 여기 71쪽 탐구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우리 기상 파트에서 두 번째 소단원 대기 중의 물이라는 게 있어요. 쌤이 우리 2학년 과학 하면서 직권 했잖아. 맨 첫 시간이 직권이었지. 그때 쌤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할 때 수권이 물 숫자잖아.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그럼 물은 상태 변화를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체인 수증기, 액체인 물, 고체인 얼음.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수증기는 수권에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다 했어? 기권. 왜?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을 만들고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증기는 기권으로 간다고 했거든. 기억나요? 기억나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단원이 대기 중의 물입니다. 자, 여기는 원래라면 아마 토요일 낮 시간에 하는 바는 지난주에 아까까지 한 온실효과까지 끝났고 오늘 아마 대기 중의 물이 막 달려갔을 거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은 지구과학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고 싶거든. 왜? 여러분들 2학년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용해도 할 때 힘들었지? 석출량 계산하는 거 할 때 힘들었지? 그것만큼 여기에서 응결량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 단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기 중의 물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 요 단원을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럼 대기 중의 물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물이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 중에 높은 하늘에 구름에 얼음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빙정이라고 해. 얼음 빙 결정정 해서 얼음 알갱이 빙정이라고 하고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뭐야? 물방울이죠. 물방울. 근데 분명히 대기 중에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수증기, 기체 상태거든. 여러분들 지금 2학년 학교에서 상태 변화 배우죠? 상태 변화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는 거, 물은 차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전자에서 끓어서 주전자 주둥이에서 흰 연기가 나면 이 흰 연기는 연기니까 기체라고 착각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줘. 기체는 색깔이 있는 기체가 아니고 눈에 안 보여. 액체는 보이지. 그래서 주전자 주둥이에서 나오는 흰 연기는 액체야. 김. 뭐야? 100도씨에서 끓어서 수증기로 나와서 100도씨지만 공기의 온도는 여름에 더워봐야 30도니까 100도가 30도를 만나면 어떻겠어? 우리는 30도 막 더워 이렇게 하지만 100도씨의 수증기는 30도를 만나면 아 차가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바로 상태 변화가 액체로 바뀌면 뜨거운 상태의 물방울인 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구름이 보인다는 건 물방울들이 보인다는 거고 수증기가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물방울들도 많이 모였을 때 구름으로 보이지.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은 우리가 느껴지긴 하지. 어떨 때? 막 찐득거리고 막 찝찝한 거는 액체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지? 근데 그게 밀도가 높아지면 안개가 되면 어때?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대기 중에 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포화 수증기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네. 자, 대기 중에 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봐봐. 요거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뒤에 구름의 생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빨리 갈 수 있어. 그래서 걱정 안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상태 변화를 할 때 고체와 액체와 기체 사이에 상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화.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화. 기화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물에서는. 물이 기화가 되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증발. 또 아까 라면 물을 어떻게 한다고? 끓인다. 보통은 우리가 끓음을 생각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증발과 응결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단어를 보면 증발과 끓음이 있습니다. 맞나? 위에가 너무 이상하나? 쌍시옷 어떤 차이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수조에 물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물이 담겨 있어. 밑에 이렇게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막 끓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 혹시 그 전기포트 있어요? 전기포트, 우리 집은 전기포트가 투명한 유리로 돼 있거든. 그 탁 눌러 놓으면 만약에 투명하지 않은 스테인리스 같은 거나 도자기 재질이면 고르르르 이렇게 처음에 소리가 나지. 그러면서 그르르르르르 하다가 나중에 되면
김이 푹 나오면서 스위치가 톡 떨어지잖아. 이건 뭐야? 바이메탈이지? 톡 떨어지지. 근데 쌤 집은 유리거든.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바닥에 열선이 있으니까 바닥에서부터 기포가 퐁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그 열선에 있는 아이들이 막 바르르 하다가 이 전체가 우르르 끓어오르거든. 그러면 끓는다는 거는 여기 밑에 열선이 있는 데서도 부르르 끓어서 올라갔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알콜 램프가 없어. 알콜 램프가 없으면 공기 중에 놔둔 이 수조에 있는 물이 맨날 그대로 있어? 어때? 물을 뒀어. 그러면 컵에 물을 두면 한 달이 지나도 컵 속에 물이 그대로 있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거는 뭐야? 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없어졌지? 그거는 여기 물 표면에 있는 입자는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 공기 중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증발과 끓음의 공통점은 뭐다? 물이 수증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증발은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끓음은 물 전체에서 일어난다라는 차이가 있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참고로 증발이 자 이렇게 가만히 두면 물이 사라지는 증발의 예시가 뭐 있을까? 가만히 두면 물이 사라져. 여러분들 광합성 배웠죠? 맞죠? 광합성과 호흡 이거 할 때 광합성의 재료가 뭐예요? 광합성의 재료는 물과 이산화탄소. 그죠? 그래서 나뭇가지 잎이 있는 것과 잎이 없는 거를 비커에 꽂잖아. 그래서 실험을 하잖아. 근데 항상 그렇게 할 때 물 표면에 뭘 떨어뜨려? 기름. 왜 기름을 떨어뜨려? 그렇지. 광합성을 해서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가지를 타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야 광합성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보는데 기름을 안 떨어뜨리면 그냥 증발도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잎이 없는 비커에서도 물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증발되는 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기름막을 만듭니다. 그거 서술형으로도 잘 나올 텐데. 그러면 증발은 물이 사라지는 거잖아. 이따가 사라졌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빨래가 마르는 거. 요즘에는 건조기에 돌리지만 옛날에는 건조대에 널어놨잖아. 분명히 세탁기에서 탈수를 했지만 탈수한 상태로 바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말라있지 않잖아. 근데 널어놓으면 어느새 바싹바싹해지잖아. 물기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지. 그럼 그건 뭐다? 증발이다. 과일을 식탁 위에 엄마가 먹어라 하고 올려놨는데 사과가 쪼글쪼글해져. 그럼 뭐야? 사과에 있던 물이 빠져나간 거지. 근데 사과 밑에 물이 흥건해? 아니잖아.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뒤에도 하겠지만 이 말은 곧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얘들아, 빨래가 잘 마른, 비 오는 날 빨래 잘 말라? 아니지. 그러면 빨래가 잘 마르려면 첫 번째 기온이 높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습도가, 그러니까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빨래가 더 잘 마르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들아, 빨래를 아빠한테 널으라고 했더니 세탁기에서 나온 그대로 척척 걸쳐놨어. 탈수기 돌고 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쪼그랑탱이가 돼 있잖아. 근데 그냥 막 널쳐놨어. 그럼 엄마한테 혼나 안 혼나? 혼나지. 왜? 쭈그러진 데는 잘 말라 안 말라? 안 말라서 쉰내가 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빨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빨래가 잘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 쫙 펼쳐놓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표면적이 넓으면 잘 마른다. 이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똑같아요. 좁은 컵에 놔둔 것보다 넓은 대야에 놔둔 물이 더 빨리 증발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은결이라는 말은 물이 수증기가 됐는데 여기서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 이거는 은결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필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 이제 진짜 간단하게 10분 정도에 끝내볼게. 자,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 자, 포화 수증기량. 얘들아, 포화라는 말이 뭘까? 포화, 뭐 포탄이 떨어지는 게 포화야? 포화 뭐야? 가득 찬 거. 맞지? 가득 찬 게 포화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과포화가 되면, 과식이 되면 어떻게 돼? 나오잖아. overeat. 그래서 우리가 overeat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overeat거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위장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담으니까 어떻게 돼? 담아있지 못하고 나오잖아. 그게 수증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공기 1kg 속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입니다. 그러면 이 수증기량은 단위가 g으로 돼 있거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쓸까? 포화 수증기량은 g인데 기준이 뭐다고? 공기 1kg. 그래서 g/kg이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걸 지금 여기 말 안 했어. 그러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에 들어가는 수증기량이 다 같을까? 다르거든. 왜?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어때? 크잖아.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 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이게 이 공기 1kg은 특정 온도, 그리고 원래는 압력도 같아야 돼. 특정 온도 압력에서,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려면 같은 온도 압력이어야 되겠지.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정의가 그런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뭐의 함수냐면 온도의 함수입니다. 온도에 비례해요. 아까 뭐요? 뜨거운 공기는 부피가 커지니까 수증기 많이 포함할 수 있고, 차가운 공기는 부피가 작아서 뭐 많이 못 들고 있는데 있지. 자, 그럼 봐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여기가 기온, 여기가 수증기량. 수증기량은 단위가 뭐라고? g/kg. 됐죠? 자, 이봐.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했지.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게
포화 상태고요. 핑크색 아래에 도달하지 못한 거는 불포화 상태고요. 그러면 포화보다 더 많이 된 건 아까 오버히트처럼 뭐라고? 과하게 과포화 상태. 되겠나? 자, 그럼 봐봐. 공기를 이거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없네. A 됐어. B C 공기가 있어. 자, 너네 필기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반복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할게요. 자, A, B, C 공기 중에서 포화 상태인 공기는 누구야? A와 C. 오, 나이스. 그럼 B는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 상태죠. 이해됐어? 핑크색 위에 있어야 포화 상태야. 우리 용해도 곡선이랑 똑같지? 그지? 자, 그러면 이 B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겠어? 두 가지 있겠지. 우리 용해도에서도 똑같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는 수증기를 이만큼 더 넣어주면 되겠지. 수증기 공급. 아이고. 수증기 공급.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야? 온도를 냉각. 온도를 쭉 하니까 온도 냉각.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A와 B를 나란히 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자, 봐봐. 여기 A하고 B가 X 그램 들어있고요. 그램 퍼 킬로그램이겠지. 자, C가 여기가 Y 그램 퍼 킬로그램이다 치자. 원래 단위가 여기 적혀 있을 때 이거 빼도 된다. 그지? 이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적으면 실제 수증기량은 뭘까? 실제 수증기량은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 이것도 뭐겠어? 그램이니까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겠죠.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증기량이라고 해놓고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한 거야. 근데 핑크색 위는 뭐다? 포화다.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요 B가 속한 온도가 T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B 공기의 현재 기온이겠지. 그러면 현재 기온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B 공기는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 상태죠. 맞아. 그러면 이 B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수증기량 얼마예요? 얼마 갖고 있어요? B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 얼마예요? X 그램 퍼 킬로그램이다. 맞지? 맞아. 근데 이 B 공기의 온도 T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Y 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여기 수증기 공급할 때 Y 빼기 X 그램 퍼 킬로그램만큼 공급해야 되죠. 근데 A 공기를 보니까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X 그램 퍼 킬로그램이죠. 같은 숫자가 있네. 누구예요? 봐봐. B 공기는 불포화 상태고 A는 포화 상태잖아. 그지? 포화
상태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같네? 맞아. 그러면 B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현재 수증기량이 어때? 다 같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A 공기는 얘들아 우리 응결할 때 용해도 할 때도 포화 상태보다 더 넘어가면 응결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 A라는 온도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 첫 번째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또 다른 의미는 뭘까? 보통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근데 두 번째 개념을 모르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두 개 같다 했잖아. X, X. 얘는 포하고 얘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잖아. 그럼 뭐야? 현재 수증기량이 뭐가 되는 온도?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 이게 A 온도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슬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점이 뭐라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뭐다?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 왜 쌤이 이걸 강조했냐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뒤에 쭉 넘어가 보면 문제가 94쪽 서술형 문제 보세요. 94쪽 서술형 문제 3번을 보시면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수증기량만 줬어. 포화 수증기량만 줬어. 뭘 어쩌라는 거야. 근데 봐봐. 현재 기온이 25도씨라고 했어. 그러면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20g/kg이지. 근데 지금 공기 1kg에 10.6g이 들어있대. 그럼 포화야, 불포화야? 언제 응결이 시작될까? 그렇지. 왜? 15도가 10.6g이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봐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10.6g이 포화 수증기량 10.6g/kg이 되는 온도가 응결이 시작되는 이슬점이란 얘기야. 이 개념을 모르면 이렇게 표만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없단 얘기야. 자, 오늘은 요 뒤에 대기 중에 물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숙제는 79쪽까지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필기하세요. 민결아. 민결스.